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주식을 봤더니 많이 하락했어요. SOXL은 급락을 했는데요. AI 기대감으로 그동안 오버슈팅이 일어난 것 같아요. 유럽은 중국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 당국은 중국 전기차 부품은 중국 내 부품을 써라라고 구두로 지시를 했대요. 중국 경기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한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47%예요. SOXL은 금요일 날 많이 하락을 해서 51%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금리는 동결로 갈 것 같아요. FOMC 기자회견도 저번과 같이 원론적인 얘기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FOMC 기자회견은 주가에 그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9,000원이 깨지고 말았는데요. 아직 저점이 어딘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9,000원이 깨지니까 심리적인 지지선이 무너져 멘탈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왠지 주식을 보기에 겁이 나는 것 같아요. SOXL이 금요일날 급락을 했는데요. 대만의 TSMC가 수요 둔화 우려로 공급사들의 장비 납품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TSMC가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요 공급사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납품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TSMC 이러한 움직임이 회사가 수요 전망에 대해 보다 신중해지고 있어 비용을 통제하려고 나선 것이래요. TSMC는 이번 결정과 관련된 로이터 통신의 질의에 시장 소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대요. 그동안 생성형 AI 특수로 인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나 AI 특수가 다른 부분의 둔화를 완전히 커버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래요. TSMC가 장비 공급을 늦춘 것은 휴대전화, 노트북, 자동차 칩 등 아직도 부진한 분야가 많고 중국의 수요 둔화를 원인으로 꼽았어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 반도체 지수는 또 한 번 상승을 탈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에 밀리자 절박한 유럽연합은 15%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나섰어요.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공생하던 중국과 유럽이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 불매 운동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EU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다라고 전격 발표했어요. 디리스킹 기조를 유지하며 신경전을 벌여온 중국을 겨냥해 사실상 직격탄을 날린 셈이래요.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이유로선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마저 내줄 수 없다는 절박감을 반영한 조치로 중국과 정면 충돌 위기에 치닫고 있대요. 이유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매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에서 큰 위험 요소가 바로 중국의 값싼 전기차래요.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 내 전기차 가격보다 약 20%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대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유럽 내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EU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내 점유율은 2019년에 거의 0%에 가까웠는데 작년 기준으로 8%나 급증을 했대요. EU의 집행위원회는 아무런 제동 장치가 없으면 2년 내 판매 비중이 15%까지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현재 중국에서 EU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는 이미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조사 이후에는 약 10%에서 15%의 추가 관세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그러면 총 관세는 20%에서 25%가 되게 돼요. 이미 미국에서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이 27.5%에 육박한 수준이래요. 그러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내 생산 공장을 갖춘 EU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대요. 즉, 중국 내에 공장이 있는 유럽연합의 생산 업체들은 중국과 똑같이 고율 관세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대요. 집행위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EU 내 회원국이 이에 반발할 가능성도 많다라고 해요. 특히 폭스바겐과 BMW, 벤츠와 같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보복 조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일부 EU 회원국들은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꺼리고 있대요. 유럽연합은 쉽게 중국에게 고율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JP모건은 중국 CATL에 대해 투자 의견을 종전의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CATL의 목표가는 13일 종가 214.93위안 대비 8.5%가량 높은 235위안으로 제시했어요. 리튬 배터리 업계 업황이 이달 들어 부진한 것을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 꼽았어요. 중국 내 수요는 부족한 반면 공급은 늘어나면서 업계 경기를 반영하는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CATL이 금요일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중국산 전자부품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대요. 중국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수출 제한 등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내 공급망 완성을 시도하려는 조치로 풀이가 된대요. 중국은 자국의 업체들에게 국산 부품 사용률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청했으며 전기차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대요. 지금까지 중국 시장을 일본, 미국, 유럽의 부품 제조업체가 지배했지만 중국 기업들은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외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어요. 또한 중국 정부는 배터리 업체 CATL에 대해서도 해외 투자 시에는 주식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로 만들 것을 지시했대요. 이렇게 되면 CATL은 미국 진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국가들 간의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15일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8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4.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3.0보다 1.6포인트 높은 수치로 나타났대요. 7월 2.5%보다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대요. 중국 정부는 올 들어 내수 침체가 이어지자 가전제품, 가구 자동차에 대한 소비 촉진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도시 주택 구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경기 부양에 힘을 쏟고 있어요. 산업 생산 증가율도 4.5%로 집계돼 로이터의 전망치 3.9%보다 높았고요. 7월 3.7%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대요.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최악의 경제 하강 국면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어요. 중국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아마도 9월은 8월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도 빨리 우상향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한 달 동안 철강석이 16%나 올라 중국 경기 회복을 알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달 급락했던 철강석 가격이 반등하고 있대요. 최근 중국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에요. 중국은 전 세계 철강석을 70%나 수입을 하고 있는 세계 최대 소비국인데요. 그 중에서도 건설과 부동산 쪽이 36%나 차지하고 있대요. 철강석 가격이 상승한 걸로 봐서는 건설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이번 주 한 주도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